많은 유명 SF 영화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이보그 등이 등장해서 여러 감초 같은 역할을 하거나 심지어는 주요 캐릭터로 등장해 극의 중심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이상하게 영화 듀는 먼 미래의 우주 시대를 다루고 그에 걸맞은 과학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은 요즘 얼마 전 개봉한 화제의 영화 듄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아시다시피 최근 개봉한 것은 듄 파트 2 아닙니까? 2부. 그렇죠. 듄 파트 1이 개봉한 것은 2021년 11월 정도니까 이거 벌써 2년 넘었고요. 그 사이 많은 분들이 이제 듄에 관해 다룬 여러 좋은 영상들도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듄의 철학이나 주제, 스토리에 관한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이 듄의 세계관이 가진 좀 독특한 설정에 관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듄의 세계관에는 자세히 보면은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1984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랑 2021년 드니 빌레브 감독의 파트 1 둘 다 감상했는데요. 진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등장하는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듄 세계관의 설정 연도가 지금부터 약 2만 년 후 아닙니까? 예? 2만 년이요? 아니 듄이 엄청 먼 미래인 건 알지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배경연도가 서기 약 한 1만 년 정도 아닙니까? 지금부터 2만 년이나 됩니까? 요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듄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저희가 쓰는 서력, 즉 BC나 AG를 사용하지 않아요. 일단 BG와 AG 두 개로 나누어서 연도를 표시를 하는데요. BG와 AG요? 예, 그렇습니다. BG는 비포 길드의 약자이고 AG는 애프터 길드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길드는 스페이싱 길드를 의미하는 건데 이 스페이싱 길드는 듄의 세계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이 우주 길드가 성간 여행에 대한 책임을 맡은 유일한 단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듄의 우주 제국의 통치와는 이제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이 단체예요. 이 길드라는 게 매우 중요한 독립 조직을 대표하고 이 듄 세계관 속의 이 정치적 불안의 근원지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G가 그럼 길드 즉 조합이란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 우주 길드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를 나눈 만큼 듄의 세계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영화, 즉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 파트 1, 파트 2의 연도는 대략 AG 1190에서 1191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길 듄의 세계관이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후라고 하셨잖아요. 예. 저 세계관은 전혀 다른 서력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2만 년 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듄 소설의 원작 뒷부분에 보면 부록들이 있는데 여기 살펴보면은 인류의 우주 여행이 약 BG 11,200년에 시작했다는 암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아마 이 책이 출간된 서기 1960년대로 추정이 되며 그럼 이 사실을 근거로 현재 듄 세계관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AG 1190에서 1191년이니 대략 현재로부터 2만 년 후임을 알 수 있죠. 그러네요. 저 AG 0년을 기준으로 앞뒤로 1만 년씩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2만 년 후가 맞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듄의 세계관이 방대하다는 건 들었습니다만 진짜 디테일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약 2만 년 후의 미래를 다룬 작품답게 인류는 우주 곳곳에 퍼져가지고 이제 방대한 제국도 이루고 있고 거대 우주선을 이용해서 성간 여행을 하는 등 미래 시대에 맞게 이제 충분히 과학 기술이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요. 현재로부터 무려 2만 년 후이고 우주선이나 메카닉 등은 그 시대에 맞게 발전해 보이는데요. 예. 그럼 왜 듄 세계관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컴퓨터 등이 존재하지 않나요? 다른 유명 스페이스 오페라, 스타워즈 같은 거야 먼 옛날 은하계 어디선가로 시작되니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스타트rek이라든지 게임 매스 이펙트 고작 지금으로부터 200에서 300년 후가 배경이지만 안드로이드나 인공지능 잘만 등장하잖아요. 예. 좀 더 미래지만 이것도 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26세기가 배경인 헤일로도 유명한 인공지능 코타나 등장하잖아요. 예. 대부분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동료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발달된 외계 존재로 등장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듄의 우주에는 인공지능이 없을까요? 이 소설 원작이 1960년대 출간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컴퓨터 같은 것이 혹시 생소해서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그 앨런 튜링이 만든 컴퓨터 콜로서스나 애니악 이런 것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유명하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클로드 셰넌이나 그리고 마빈 미nsky 등이 참여해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확실히 확립시켰던 다트머스 회의도 1956년에 개최됐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오래전 정립된 개념이에요. 1930년대 SF 소설에도 이런 인공지능 로봇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다뤘던 그 유명한 SF 단편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에 등장하는 그 전능한 우주 컴퓨터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도 195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작 소설이 등장했을 1965년이면은 저런 유명한 SF 작가들은 인공지능의 개념을 충분히 다 알고 있을 시기죠. 그럼 진짜 듄의 우주에 인공지능 로봇이나 컴퓨터 등이 등장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정확히는 등장했었던 거예요. 등장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시대인 그 AG 만년경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존재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종의 이유로 지금 저 영화의 배경인 시기에는 금지가 된 거죠. 왜 그런 거죠? 기계의 반란이라도 일어난 건가요? 예, 금지됐다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소설의 그 원작자 그 프랭크 허버트의 그 듄 타임라인을 보면은 그 영화의 그 주인공 그 폴 아트레이디스가 태어나기 한 1만 년 전에 그러니까 인류는 인간 수준 이상의 지능을 갖춘 그 모든 형태의 컴퓨터와 로봇을 가리키는 그 광범위한 용어인 사고하는 기계, 싱킹머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고하는 기계요? 예. 이 기술은 결국 그 본격적인 인공지능으로 이게 진화를 했지만 그 인간이 바라던 그 유토피아 사회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그 버틀레리안 지하드라 불리우는 그 일련의 그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고대 인류의 두 가지 파벌, 즉 삶의 대부분을 저 사고기계에 의존하게 된 파벌과 저런 거에 의존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류에게 해롭다고 믿는 또 다른 파벌 간의 그 이념적 분열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결국 반인공지능 그룹이 궁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해서 모든 저 사고기계, 즉 인공지능 로봇을 파괴하게 되고 그 멘타츠 및 그 베네 게세리트와 같은 그 고유한 인간 지능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그룹에게로 이제 새로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현재 듄의 시대에는 모든 기계가 금지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생각하지 않는 기계나 그 매우 사소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는 이제 여전히 허용되었다고 해요. 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는 이러한 유산은 아마도 이게 주인공이 폴 아트레이데스의 그 시대 주요 종교적 교리 중 하나인 인간의 마음과 유사한 기계를 만들지 말지어다라는 문구로 가장 잘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 그 버틀레리안 지하드라 불리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사건은 이 원작자인 프랭크 허버트와 그의 아들 이제 그 브라이언 허버트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예. 이 듄 소설은 아버지와 아들이 혹시 공유한 겁니까? 같이 쓴 건 아니고요. 그 먼저 그 아버지인 그 프랭크 허버트가 1965년부터 1985년까지 총 6부를 출간하게 돼요. 그 1부는 1965년에 나온 듄, 2부는 그 1969년에 듄의 메시아, 3부는 76년에 듄의 아이들, 4부는 81년에 나온 갓 엠퍼러 오브 듄, 듄의 신황제, 그리고 5부는 듄의 이단자들, 그리고 6부는 듄의 신전. 여기까지가 이제 그 프랭크 허버트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브라이언 허버트와 케빈 제임스 앤더슨이 이제 공조로 7부와 8부를 각각 2006년과 2007년 비교적 최신이죠.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부로서 그 듄의 사냥꾼, 그리고 8번째 작품으로 그 듄의 모래벌레 이렇게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권까지 그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불리우고요. 이 아들 브라이언 허버트와 이 케빈 제임스 앤더슨이 그 원작자인 그 아버지 그 프랭크 허버트가 이제 1986년 사망한 후에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오리지널 시리즈 외로 그 외에 추가로 수많은 그 듄의 프리퀄 시리즈를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그 원작자인 그 프랭크 허버트는 1986년에 돌아가시는군요. 예. 아들이 이어서 계속 듄을 집필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더 레전드 오브 듄이라는 그 프리퀄 3부작을 출간하는데 이 소설에서 이 버틀레리안 지하들을
인간과 그들이 만든 이제 지각이 있는 생각하는 기계 사이의 전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스스로를 타이탄이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인 인간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타이탄이요? 예. 이들은 이제 기계지능에 대한 이제 그 광범위한 의존을 통해 그 전체 우주를 통제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 멍청하게도 이 타이탄들이 그 옴니어스라는 그 AI 프로그램에 그 너무 많은 그 액세스와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 옴니어스라는 이 사고기계는 인간의 생명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괘씸한데요. 예. 뭐 약 900년 동안 우주의 거의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이제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인간들은 이제 기계에 맞서는 지하드, 즉 성전을 일으키게 되고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 끝에 인류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승리로 끝난다는 내용이 이 아들 브라이언 허버트가 쓴 프리퀄 소설의 내용입니다. 완전 우주판 터미네이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하 소설 같은 이 SF의 원작에 일부러 등장하는 설정을 가지고 솔직히 좀 너무 뻔한 클리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계 대 인류의 우주 전쟁 이런 너무 뻔한 내용을 확장시켰다고 좀 욕을 좀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 프랭크 허버트가 묘사한 그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즉 아버지 그 프랭크 허버트의 둔에서 그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기계에 의해 인도되고 통제되는 방식에 이제 거부감을 느낀 인간들이 그 새로운 그 반종교적인 사회적 격변을 시작한 이게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거예요. 아, 다르네요. 좀. 예.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반전은 그 오렌지 가톨릭 성경이라는 것을 낳게 되고 그 허버트의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 1만 년 이상 지속된 그 새로운 봉건적 범은하 제국의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고 이에 막 우상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집중적인 정신 및 막 신체 훈련 뭐 인간의 기술을 막 놀라운 수준으로 연마하기 위한 막 인간 강화를 막 사용하게 되는 이제 토대가 되는 사건으로 묘사가 됩니다. 오렌지 카톨릭 성경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 무슨 뜻인가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기계를 만들지 말라. 즉 인공지능 로봇을 금지시킨 교리가 적힌 듄 세계관 속의 하나의 경전이죠. 아, 그럼 결국 그 듄 세계관에서 저 프리퀄 이후 더 이상 그 인공지능 로봇 같은 그 사고하는 기계는 등장하지 않나요? 그 저기 아들 그 브라이언 허버트가 그 프리퀄 이후 2007년에 발간된 아까 얘기했던 그 듄 오리지널 그 시리즈요. 7권 8권이요? 예. 그 오리지널 소설 8권에서 그 저술을 하기를 사실 그 생각하는 기계 즉 AI 로봇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닥쳐왔을 때를 대비해서 먼 심우주에다가 몰래 자신들의 복제품들을 숨겨놓은 상태였고 결국 이렇게 숨겨진 기계 제국은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인간들과 기계들 간의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됩니다. 아니 그 심우주에 숨은 기계 제국이요? 예. 뭐 설정이 막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아니 그 아들은 왜 저리 그 아버지 소설에 등장한 인공지능 부분에만 저렇게 집착하나요? 그 사실 그 원작자인 그 프랭크 허버트도 그 1981년에 발간된 그 4부 그 듄의 그 신황제에서 짧게나마 그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지 능력으로 미래를 보던 중에 그 인공지능 기계들이 막 무력한 인간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긴 해요. 물론 이 장면의 서술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뭐 이 장면에 대한 그 팬들의 해석도 여러 가지로 갈리긴 합니다만 그 프랭크 허버트 사후에 그가 남긴 메모가 있는데 거기에 버틀레리안 지하드에서 살아남은 기계들이 이제 언급돼요. 그걸로 봐서는 비록 그 아들 브라이언 허버트만의 그 각색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계 제국이 부활한다는 기본 개념 자체는 뭐 아들이 그냥 막 지어낸 건 아니고 그냥 정사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장 그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도 아니고 뭐 주로 짧게 뭐 대사만으로 보통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결국엔 그 인공지능 로봇 즉 그 사고 기계가 주가 되는 그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정말 듄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개념이자 설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듄 유니버스 설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 저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엔 그 저런 인공지능 로봇 등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듄의 주요 무대가 되는 모래 행성 아라키스에서만 존재하는 중요 물질인 스파이스를 이용해 스페이스 길드 즉 우주 길드로 불리는 조합이 우주여행을 독점하는 데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더 보충하자면은 이 우주 길드는 그 우주 항해 길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곳에 속한 그 항법사 길드 내비게이터는 이 스파이스라고 불리우는 이 멜란지를 복용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예지 능력 덕분에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이제 각종 위험들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듄의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초강속 우주 항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길드가 그런 거고 그럼 아까 언급하신 멘타토와 그 베네 게세르트는 뭐 하는 집단입니까? 간단히 말해 이 멘타츠는 이 버틀레리안 지하드를 계기로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기계의 사용과 제작이 이제 금지돼 버리자 이제 등장하게 된 정신수련법이 있어요. 이 수련법을 수련해서 인간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자들과 이를 그 양성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인간 컴퓨터요? 예. 이거 그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하신 그 인간 신체 강화로 초지능이 될 수 있다는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초지능으로 가는 방법 중 한 가지랑 매우 비슷한데요. 아, 예, 좀 유사한 면이 있죠. 약 먹고 뭐 강화되는. 사실 그 게임 폴아웃 시리즈를 보면은 네. 거기 멘타츠라는 약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따온 건데 그 약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지능 수치가 막 상승해요.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먹으면서 폴아웃이 오마주 했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또 하나의 집단인 이 베네 게세리트는 이 우주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이자 그 초능력자 집단이에요. 그 뭐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그 인류를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집단이고 이러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인 공작과 또 그 우생학에 기반을 둔 교배 계획을 통해 인류 개량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최근 영화판에서 이 베네 게세리트가 그 주축 이야기 중 하나로 등장하죠. 맞습니다. 그 굉장히 좀 영화 보다 보면 중요한 얘기로 등장을 하죠. 네. 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오래 전에 이제 버틀레리안 지하드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 로봇, 즉 생각하는 기계를 이제 배척하는 사건 또는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고 그 현재 듄의 세계관에 이제 인공지능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를 대체하고 원활한 우주 초강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길드 소속의 항해사에게 스파이스라고 불리우는 이 멜란지를 복용하게 해야 합니다. 이 스파이스라고 불리우는 멜란지는 오직 아라키스라는 모래 행성에서만 채굴이 되며 이 모래 행성이 바로 듄, 그 모래 언덕이라 불리우는 현재 영화의 배경 혹성인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자원의 보고 이 모래 행성을 둘러싸고 우주 황제 가문인 코리노 가문, 그리고 아트레이디스 가문, 그리고 하코넨 가문 등의 이 유력 가문과 그 우주 길드 등 여러 세력들이 막 정치적 음모와 그 세력 다툼을 하는 것이 이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어디선가 사라진 그 인공지능 기계지국이 원래 힘을 키워 언젠가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 영화의 그냥 뭐 배경이라고 이거 알아두시면 영화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예. 근데 마지막으로 그 스파이스가 그 향신료란 뜻도 있는데 예. 이건 의도된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스는 어떻게 보면 별칭이고 정확한 용어는 이제 멜란지인데요. 그 대항해 시대에 그 향신료를 얻기 위해 막 싸우는 이런 제국 그때 막 그런 식으로 싸웠잖아요. 그렇죠. 인도로 막 하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 세력들을 이제 풍자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스파이스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그러니까 듄에 등장하는 이 정치 체제도 뭐 중세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것까지 비슷하다는 그런 식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주 SF 대서사시라고 불리는 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